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프던 시절을 지나왔는데도 지금까지도 잔병치레 하나 없이 90 넘도록 정정하게 사시는 어르신 말이에요. 전남 고흥에 사시는 정순자 할머니도 그런 분입니다. 올해로 94이신데요. 허리는 좀 굽었지만 혼자 밥해 드시고 김치 담그고 시장도 다니세요.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글쎄 그냥 예전처럼 늘 먹던 대로 먹었지 뭐. 늘 먹던 대로요? 도대체 그 밥상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시골 밥상 생각나세요? 쌀은 귀했고 보리는 흔했죠. 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보리밥을 드세요. 속이 편하고 배도 든든해서 좋아. 그 말씀이 귀에 쏙 박히더군요. 밥상에 빠지지 않는 건 된장국. 된장 풀고 무랑 호박, 두부 송송 썰어 넣고 파 몇 가닥 넣으면 그냥 그걸로 밥 한 공기 뚝딱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단지 옛날 음식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고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몰랐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늘, 그냥 생으로 드십니다. 아픈 데가 없어. 그저 마늘 덕이지 뭐. 마늘은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립니다.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도 탁월하죠. 또 하나, 들깨? 들깨국, 들깨무침, 들깨죽까지. 들깨는 혈관 건강에 좋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 모든 걸 할머니는 그냥 익숙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물. 봄 되면 산에 올라가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를 캐다가 데치고 무치고 장독대 옆 그늘에서 말리고 정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나물은 그냥 풀이 아니여. 봄 기운을 먹는 거지. 이 말이 참 울림이 있어요. 나물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 장 건강, 심지어 기분 개선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직접 손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배달도 포장도 없을 때 그저 손으로 하루하루 만들어 드셨던 거죠. 한 가지 공통점 보이시죠? 이 식탁엔 기름진 고기도 없고 화려한 양식도 없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 제철 식재료, 소박하지만 정직한 맛이 있었어요. 그땐 없어서 못 먹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보약이었지.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혼자 먹으면 맛도 없어. 네, 맞습니다. 식탁은 음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진짜 건강의 핵심이죠. 보리밥, 된장국, 들깨, 나물. 이런 소박한 음식들이 정순자 할머니를 건강하게 만든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밥상에는 음식 말고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전남 고흥. 오후 4시쯤 되면 동네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야, 나 된장찌개 끓였어. 밥 들고 이리와 같이 먹자. 이웃집 이용래 할머니의 목소리예요. 올해 91살. 허리엔 찜질팩을 두르고 다니시지만 목소리만큼은 참 밝고 건강하시죠.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드십니다. 어느 날은 옆집에서 또 어떤 날은 마당에서 둘러앉아 같이 앉기. 혼자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혼자 드시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혼자 먹으면 목구멍도 막히고 맛도 없고 그냥 눈물만 나.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같이 먹는 밥.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진짜 핵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밥상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었죠. 첫째, 같이 먹으면 웃음이 생깁니다. 이용래 할머니는 유쾌한 분이에요. 아이고, 저년 또 고추장 한 숟갈 퍼왔네. 그 한마디에
다 같이 웃고 입맛 없던 밥도 숟가락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 속상한 얘기, 기분 좋은 일들을 나누는 것. 그게 마음의 영양제가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라고요. 둘째, 식탁은 사람을 부릅니다. 정순자 할머니네 마당에는 작은 원형 식탁이 있어요. 비 올 땐 비닐 씌우고 날 좋을 땐 그늘막 치고 그 식탁을 할머니는 사람을 부르는 상이라고 하세요. 명절이면 김장날이면 그 상에 동네 분들이 둘러앉고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함께 쌓아갑니다. 혼자 먹는 밥은 속만 채우지만 같이 먹는 밥은 기억과 정을 남깁니다. 셋째, 정신 건강도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고독이에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외로움이 더 아프죠.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밥 먹고 나면 밤에 이불 덮고 누울 때 마음이 덜 허전해. 그 짧은 말에 노년의 외로움과 위로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넷째, 마음도 건강도 같이 나눕니다. 밥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고 속 얘기도 나누고 때론 싸움도 나눕니다. 이용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순자랑 싸운 적도 있어. 내 된장 짜다고 했다가 한 달 말 안 했어. 근데 김장할 땐 또 와서 도와주대이.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모습 아닐까요? 말도 섞고 기분도 풀고 서운하면 토닥이고 다시 웃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뇌를 자극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순자 할머니의 식탁엔 보리밥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식사, 말 한마디, 웃음소리,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밥상이 장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만큼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누구라도 불러서 같이 밥 한 끼 해보세요. 그 한 끼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다시 웃게 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진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 매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먹는다. 정순자 할머니는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시간이 되면 무조건 식사를 하십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드세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살자고 먹는 거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절대 과식하지 않고 늘 같은 양으로 드십니다. 그 규칙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몸의 리듬을 만들고 소화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던 거죠. 두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정순자 할머니의 식사 시간은 적어도 30분. 서두르지 않아요. 한 입 떠놓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야기 한마디 나누고 다시 천천히 씹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신대요. 밥은 이로 씹고 마음은 혀로 다스리거라. 꼭꼭 씹는다는 건 위장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뇌에도 자극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실제로 씹는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세 번째, 식사 전과 후에는 늘 감사 인사를 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정순자 할머니에겐 기도이자 습관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쌀 한 숟갈도 귀했어. 한 끼 밥상도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같았지. 감사하는 마음은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건강은 몸만 챙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내 손으로 만들어 먹는다. 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손수 밥을 지으시고 된장을 푸시고 나물을 무쳐 드십니다. 몸이 불편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밥은 직접 해 드세요. 내 손으로 만든 게
내 입에도 맞고 내 속도 알아. 손수 만든 밥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정돈해줍니다. 물론 요즘은 편리한 음식이 많죠. 하지만 할머니 세대는 손맛이 곧 건강이었습니다. 5번째, 가는 습관이고 기호는 절제다. 할머니의 음식은 짜지 않고 달지 않습니다. 그냥 담백해요. 요즘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야. 예전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그 말씀이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진 지금 입맛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지만 소박한 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몸을 살리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정순자 할머니는 그걸 90 넘어 지금까지 실천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장수의 비결은 거창한 약도 고급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반복된 소소한 습관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천천히 씹고 감사하고 손수 만들어 먹고 음식을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할머니의 몸을 지켜준 가장 소중한 보약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시간 맞춰 밥을 짓고 천천히 꼭꼭 씹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그렇게 매일 쌓이면 지금의 이 한 끼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